강원도 양양의 서핑 게스트하우스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온 한 청년 준근. 돈 주지 할 일 없이 얼마나 좋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취업을 서핑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려면 서핑 정도는 당연히 야 지금 너 뭐하냐? 못하네요. 알바가 서핑을 잘할 필요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죽어라 연습해도 보드 위에 서는 것조차 못하는 준근. 여느 때처럼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싹수 없는 금수저 서퍼 성민과 부딪히고 맙니다. 실력이 없으면 잡지 말든가. 너 처음부터 잘했어! 하자고 배틀. 홧김에 저지르기는 했는데 선생님들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는 보드를 못한다는 거. 새벽 5시 30분 주문진 터미널에 도착을 다 한다. 꼭. 이제부터 특훈에 들어갑니다. 자 출발할게요. 꽉 잡으세요. 시간은 없고 실력도 제자리 걸음인데 그래 만들면 되지. 잘하는 거. 서핑이 어느새 판만 커져버린 이 대결. 5만 뷰? 무조건 이겨야겠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짠한 청춘 준근의 서핑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8월 13일 개봉한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서핑이 그렇게 단시간에 느는 게 아니야, 청년. 5만 뷰? 무조건 이겨야겠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이 중반부쯤 지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가운데 도무지 상황이 개선되질 않아 마스크까지 끼다 보니 여간 불편하고 답답한 게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독 어딜 놀러가지도 못하고 동선을 최소화하다 보니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서 시간이 더욱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리프레시해주는 영화가 개봉했으니 바로 8월 13일에 개봉한 심유한 감독의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이학주 배우와 가수에서 이제는 배우로 활동하는 김윤지 배우의 영화 데뷔작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 이학주 배우의 팬이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일 테지만 김윤지 배우의 팬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학주 배우가 작품에서 7할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3할의 분량은 게스트하우스의 박선영, 신민재, 신재윤 배우가 삼각편대로 자리에 유쾌하고 현실적인 캐릭터들로 완벽에 가까운 티키타카를 보여주다 보니 김윤지 배우가 전면에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윤지 배우를 포함해 극중 누구 하나 연기력으로 비판받을 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작은 역할이었기는 하지만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연기를 보여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얘네 중에 한 명만 알바해라. 어? 재워주지 돈 주지 할 일 없이 얼마나 좋아. 제가 하겠습니다. 작품은 서핑 게스트하우스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온 준근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 항상 결과가 아쉬웠던 준근. 이번엔 수강 신청 전쟁에도 실패해 계절 학기까지 못 듣게 되고 그로 인해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게 된 모습이 어딘가 웃기면서도 짠하죠. 추운 겨울 지낼 곳은 없어진 상황. 때마침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바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자신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면들이 꽤나 재밌었습니다. 손님, 곧 갑의 입장이었던 준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다시 을의 입장이 된다는 게 오늘날 청춘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는 이런 작고 소소한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시종일관 쉽고 가벼운 이야기 속에서 나름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일례로 똑같이 서핑을 소재로 성장하는 청춘을 그려냈던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이 작품 내내 무거운 분위기 속에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 하다가 오락성과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나마 기대했던 시원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멋진 서핑을 통한 시각적인 만족감도 부족했던 반면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는 나름 이 요소들을 잘 버무렸습니다. 주인공이 서핑을 배우게 되는 상황과 설정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보다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서핑에 대한 간단하고 쉬운 설명은 서핑을 전혀 모르는 관객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게 전반적인 톤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개봉한 극한직업과도 웃음 타율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시종일관 유쾌한 코드를 유지합니다. 특히 중간중간 나오는 약간 비현실적인 요소들이나 연출들도 극중 꽤나 제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어서 이 시기에 가장 유쾌하고 기분 좋은 영화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의외의 포인트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화들은 마치 누가 욕을 잘하는지 내기라도 하듯 시종일관 나오는 비속어들 때문에 귀를 씻고 싶어질 정도로 불쾌했던 영화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영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는 이런 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욕을 대사로 넣는 대신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정리된 말들이 들어감으로써 불필요한 대사들을 줄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잡지 말든가. 너 처음부터 잘했어! 하자고 배틀. 영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이 시원한 배경과 유쾌한 분위기, 배우들의 연기 합이나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 태도와 공감에서 나온다면, 이 작품의 최대 단점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20분짜리 웹드라마를 5개를 연속으로 몰아보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밝은 톤의 웹툰 혹은 웹드라마를 보는 듯한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굳이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법한 약간은 과한 장면들은 몇 안 되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밝은 톤의 웹툰 혹은 웹드라마를 보는 듯한 경쾌하고 가벼운 요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때로 이게 과해지는 순간 웃긴 장면이 우스운 장면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짠한 청춘 준근과 대척점에 서 있는 금수저 서퍼 성민이 매력적이지 못하는 것도 최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쩌면 각 등장인물마다 할애된 분량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금수저 서퍼 성민은 극중 그렇게 엄청나게 부유한 것처럼 표현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이점을 이용한 어떠한 방해 공작이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가는 게 없으니 둘의 상황이 극과 극이라는 설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악역이 더욱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차마 이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이뤄지지를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심유한 감독, 이학주, 박선영, 신민재, 신재훈 주연의 8월 13일 개봉한 코미디 드라마 영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작품에서 준근이 현실에 부딪혀 게스트하우스를 나올 때 게스트하우스에 마이웨이브라고 적힌 네온사인의 불빛이 마이웨이 부분만 꺼지는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재치있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준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장면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좋은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